자, 일단 먼저 왼쪽에 있는 이 차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고배당주 ETF 차트랑 비슷하지 않나요? 급등하고 오른쪽으로 기어가다가 이제 위든 아래든 방향을 잡을 것 같은데, 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의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자, 지난주까지는 조금 거친 하락세가 나왔지만 오늘은 또 거친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코스피가 3% 넘게 오르는 모습인데요. 오늘의 경제 뉴스 보면서 이렇게 또 급등한 이유가 뭔지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입니다. 셧다운 끝났어요. 자, 오늘 우리나라가 강한 이유 중 하나겠죠. 최장기간 셧다운이 일단은 마무리가 되어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오늘 오전 잠정적 합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다만 물론 100% 끝난 건 아닙니다. 상원은 통과했지만 하원도 아직 남아있고 트럼프 서명도 남았다고 하죠. 하지만 뭐 원래 애초에 이게 뭐 엄청난 악재도 아니었고 지금의 하락이 뭐 원인도 아니었다 보니까 이 와중에 또 타결 이야기도 나오는 상황이라서 더 이상은 큰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셧다운은 잘 마무리가 되고 일단 미국 증시는 1% 정도 상승하는 모습. 다음입니다. 이 와중에 우리에게 받은 관세 있잖아요. 그걸로 트럼프, 야, 이거 미국 국민들한테 돈을 부린다고 합니다. 자, 트럼프가 이제 내년 중간 선거를 준비하나 봅니다. 이제 지지율이 좀 많이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봤는데 요거 때문에 또다시 올라갈 수도 있겠어요. 갑자기 미국인들에게 1인당 2,000달러, 250만원 정도를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명분이 뭐냐? 바로 관세 배당입니다. 관세로 인해서 막대한 돈을 벌었다라고 자랑을 하는 거죠. 이 돈으로 국가 부채도 갚고 또 1인당 배당금을 주겠다라고 공약을 했습니다. 시장은 당연히 호재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봤던 것처럼 미국 증시도 오른 모습을 나타냈고 코인도 좋은 모습을 나타냈다고 해요. 자, 다만 아직까지 실제로 진행될지에 대한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관세 정책에 대해서 합법 여부 심리를 진행 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게 그냥 결국은 공수표로 끝날 것이다, 이러한 예측도 꺼내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25%.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35% 할 거를 25%로 낮춘다고 하는데요. 이게 배당주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에는 긍정적이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왜 그런지 보도록 할게요. 자,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는 건 말 그대로 배당으로 받은 거는 따로 세금을 매기겠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만 딱 들었을 때는 뭐야, 그러면 내가 받는 배당에 세금을 더 때린다는 거야? 아유, 그럼 나 배당 안 받을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게 아니라 오히려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왜 그런가? 기존에는 제가 이제 뭐 열심히 일을 해서 1억을 벌었고 그리고 배당으로 1억을 벌었습니다. 그런 생활 좀 부럽긴 하네요. 어쨌든 이제 내가 2억을 벌지 않았겠습니까? 지금까지는 야, 너 2억이나 벌었어, 너 최고 세율 두드려 맞아라, 이렇게 말하면서 나는 배당으로 돈을 꽤나 벌었지만 많은 부분을 세금으로 냈어야 됐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배당 받을 맛이 안 났죠. 하지만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되면은 내가 이제 똑같이 2억을 벌었다고 하더라도 일해서 번 거 1억, 배당 1억, 이거를 따로따로 계산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고 세율이 아니게 되고 결국은 나는 상대적으로 세금을 적게 내는 그런 효과를 받을 수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이제 왼쪽에 보다시피 이제 코덱스 고배당주 ETF가 오늘 4.5%나 상승하는 모습, 그리고 왼쪽에 보이는 요 차트 있죠. 이게 주봉인데 대부분의 급등하는 기업들의 차트가 딱 이런 흐름입니다. 쭉 올라가다가 오른쪽으로 기어가는 시간이 몇 개월 정도 있다가 다시 한 번 더 상승하면서 돌파. 그래서 요즘 코스피가 많이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코스피가 지금 딱 여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몇 달 정도 조정받고 오른쪽으로 기다가 내년 1, 2월쯤 다시 상승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낼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배당 소득에 대해서 좀만 더 설명드리자면은 이렇게 배당의 세금이 줄어들게 되면은 대주주 입장이 중요해집니다. 대주주 입장에서는 뭐야, 배당이 세금이 줄어들었네 라는 얘기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어차피 내가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배당을 좀 더 늘려보자, 이러한 공식이 성립될 수 있다고 해요. 기업의 배당이 늘어나는 효과를 당연히 가질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정부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로 효과가 좀 부족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많았거든요. 하지만 이를 25%로 줄인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등장을 했습니다. 그 말인즉슨 세금이 더 줄어든 거니까
보니까 배당이 더 늘어난다라고 말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배당주가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다만 이제 이러한 소식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코스피가 5천을 넘기고 코스닥이 1000을 넘기는 시간이 다가온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결국은 금투세 이야기도 내년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논의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증시가 계속 뜨거웠으면 좋긴 하겠지만 딱 금투세 이야기가 안 나올 정도, 그 정도까지만 뜨거웠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환율 상승 그렇게 나쁘지 않다. 자, 요즘 환율이 올라서 걱정이란 이야기가 많죠. 환율 왼쪽에 보다시피 오늘 좀 떨어졌는데도 1455원에 위치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기간 진짜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이 와중에 오히려 좋다, 환율 상승은 호재다, 이러한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자, IM증권은 보통 환율이 오를 때는 여러 위기 때 오르는 모습을 나타내거나 한국의 체력이 부족할 때 나타나서 걱정이 되는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환율이 오르면은 야 이거 뭐 위기 오는 거 아니야, 이러한 그 학습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번은 다르다고 합니다. 미국의 우선주의 그리고 중국의 디플레이션, 요것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라서 이번 환율 급등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강달러는 그냥 지금 이제는 뉴 노멀인 상황일 뿐, 오히려 기업들의 실적에 좋은 효과를 줄 수 있다, 여기에 집중을 하라고 합니다. 외국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반도체 등 우리나라 자동차 등이 더 싸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아니 길이 근데 그거는 나도 알고 있어. 환율이 오르면은 우리 제품이 더 많이 팔릴 수 있겠지. 그런데 우리가 어쨌든 원재료 같은 걸 사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우리는 어차피 또 손해 아니야?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지만, 하지만 환율이 이렇게 오르면서 유가도 매우 높다면 부담이 될 수 있겠지만 유가가 지금 상당히 낮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상쇄할 수 있어서 환율 상승이 그렇게 나쁘게만 볼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환율에 대해서도 크게 걱정할 필요 없고, 그리고 대부분은 다 돌고 돕니다. 환율이 올랐다는 건 뭔 소리죠? 맞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곧 떨어진다는 소리가 될 수 있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그 코스피 차트처럼 쭉 올라가다 보면은 떨어지든 아니면 오른쪽으로 기어가는 흐름이 나타나는 게 당연해서 환율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젠백스 갑자기 급락. 오늘 시장에는 뜨거운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젠백스 소식인데요. 지난 금요일에 젠백스는 크게 상승하고 본장이 끝났으나 글로벌 임상시험 결과가 발표되었는데 넥스트레이에서 하한가를 가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15%로 끝났는데 그게 하한가로 가버렸으니까 하루아침에 무려 마이너스 40%나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었죠. 그렇다면 뭐가 아쉬웠나? 위약군 대비 투여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 하는데요. 다만 젠백스는 3상을 준비한다는 이야기를 꺼내긴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금요일날 하한가로 마무리가 되었고, 그리고 주말 지난 다음에 오늘 장이 열렸는데요. 그런데 일단 주말 사이에 조금 투자 심리가 바뀌었는지 아침에는 마이너스 25% 정도로 버티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일단 결과적으로는 금요일날 하한가 따라잡기를 한 사람은 좋은 트레이딩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자, 그런데 결국 지금 보니까 다시 또 하한가 갔더라고요. 그래서 하한가 간 가격이 38,000원 정도인데, 참고로 금요일날 하한가가 32,850원이다 보니까 내일 또 급락 출발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심택 하락이 기회다. 오늘 또 뜨거운 기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심택인데요. 실적이 쇼크가 나타나면서 그동안 크게 올랐던 걸 상당 부분 반납하는 모습입니다. 마이너스 15%죠. 반도체 슈퍼사이클 이야기가 나오는 와중에 실적이 쇼크라는 건 너무너무 아쉽다는 건데요. 또한 전환청구권 공시까지 내면서 투자 심리를 흔들었다고 합니다. 자, 다만 이거는 기회다, 이렇게 말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실적 하회 이유는 원자료 가격 상승 등이 있었긴 하지만 어차피 최근 주가가 오른 이유는 차세대 AI 매물이 기판 때문이다. 그런데 이 매출은 내년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하는 것은 매수 기회가 아니겠냐라고 말을 하며 목표가 73,000원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 보니까 좀 마음이 혹하긴 하더라고요. 이거 진짜 매수 기회인가, 이런 생각도 들긴 했는데, 다만 떨어지는 칼날을 찾긴 어렵고 오른쪽으로 기어가는, 최소한 일주일은 오른쪽 기어가는 거 보고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엔터주 급락이 크다. 엔터주의 하락이 좀 심상치 않습니다. SM엔터, YG엔터 등 급락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올해 상반기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으나 한한령 해제 기대감은 슬슬 사라지고 있고 실적 쇼크까지 영향을 줬습니다. 자, 다만 이렇게 하락하는 것은 결국 기회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초 체력 탄탄하고 K컬처 기대감 계속 이어지고 곧 BTS 컴백 이야기도 나올 것이며 한한령 해제도 시간 문제일 것, 이러한 기대감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떨어지는 칼날은 피하고
최소한 1, 2주일 정도는 오른쪽으로 기어가는 바닥을 다지는 모습을 나타내야 접근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카카오, 어카팔. 자, 일단 먼저 왼쪽에 있는 이 차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고배당주 ETF 차트랑 비슷하지 않나요? 급등하고 오른쪽으로 기어가다가 이제 위든 아래든 방향을 잡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고 위로 갈 것 같다. 그렇다면 슬슬 줍줍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만약 떨어질 것 같다. 그렇다면 당연히 팔아야겠죠. 자, 어쨌든 내용을 보자면은 카카오 대격변이 벌써 한 달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봤을 때 결국 카카오의 전략이 먹혀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욕을 많이 먹은 친구 탭 그리고 쇼츠 덕분에 카톡 체류 시간이 늘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데이터가 나오고 있다고 해요. 자, 지금까지 카카오의 가장 큰 고민은 앱 체류 시간이 줄어들고 있던 거였습니다. 카카오톡 연락하는 데만 쓰고 더 이상 안 쓴다는 게 문제였는데 그런데 이번에 대격변하고 오히려 상승하는 걸 확인했다고 해요. 특히 친구 탭 그리고 지금 탭 욕먹은 거 두 개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머무르는 시간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SK증권의 목표가를 87,000원을 외치며 매수를 말했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어카팔 내년에는 충분히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입니다. 강수 확률의 충격적인 비밀. 그거 아시나요? 일기예보는 상당히 잘 맞아떨어진다고 합니다. 보통 우리는 일기예보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낮은 편이지만 갈수록 좋아지고 있다고 해요. 통계에 따르면 최근 3개월 강수 유무 정확도는 88.5%였다고 하고 그리고 이는 매년 조금씩 개선되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 길이 처음으로 안 정보가 있었는데요. 기리분들 강수 확률 50%가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50% 확률로 비가 옵니다. 이렇게 다들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 뜻이 아니라고 합니다. 사실 뭐 비슷하긴 하지만 진짜 의미는 조금 다르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기상 상황 과거에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1년 전에도 있었고 뭐 3년 전에도 있었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전부 다 데이터를 내보니까 50% 확률로 비가 왔었습니다. 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 말이나 똑같지 뭐 이렇게 생각이 들긴 했지만 50% 확률은 지금 앞으로 예측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과거 데이터를 바탕으로 요 날씨에서는 50% 확률로 비가 왔었네요. 우리가 보통 뭐 세리메이 할 때 그런 얘기 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예측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는 5월달에 50% 확률로 주식이 올랐었네요.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은 의미라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진짜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불장인데 손실 본 사람은 54%. 자, 올해 코스피가 4천을 넘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들 이제 내가 주식한다고 하면은 옆에서 말하지 않겠습니까? 야, 얼마 벌었어? 너 엄청 벌었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런데 진짜로 수익 본 사람보다 손실 본 사람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자, NH투자증권에서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국내 주식 투자자들의 수익률을 확인해 보니까 수익을 낸 사람은 45.4%밖에 안 되고요. 손실을 본 사람이 54.6%나 된다고 합니다. 총 손실 금액은 12조 원으로 1인 평균 930만원 손실을 받고 그리고 왼쪽에 차트를 보면은 100만원 미만 손실을 본 사람이 50%, 100에서 300만원이 15%, 300에서 1000만원이 16%, 5천만원 이상 손실 본 사람 또 4%나 되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손실 본 사람들은 도대체 뭘 들고 있길래 손실을 봤나 하고 봤더니 포스코홀딩스와 카카오 요 두 개가 이제 1, 2등을 차지했고 3등은 금양, 4등은 에코프로비엠, 5등은 에코프로로 사실상 과거에 좀 팬심이 많이 들어갔던 뭐 그런 기업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기업들에서 손실이 많이 있었고 그 반면 수익을 낸 사람 중 가장 수익 비중이 컸던 기업은 역시나 삼성전자, 신한전자를 찍으면서 그나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그 계좌를 지켜주는 모습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삼전을 보유한 사람이 38%나 된다고 하네요. 어쨌든 이러한 데이터를 봤기 때문에 지금 혹시나 내가 계좌가 좀 안 좋다고 하더라도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우리의 시간 아직 안 왔습니다. 코스닥의 시간 이제 시작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그리고 혹시나 주변에 이제 주식한다는 사람 그 사람한테 얼마 벌었어? 이 말 금지. 이 말 진짜 하면 안 된다는 거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것도 당연히 챙겨야겠죠. 일단 내일까지 청약을 하는 공모주가 있습니다. CMTX 미래셋 증권에서 진행하는 거 잊지 마시고 꼭꼭꼭 청약하시고요. 그리고 내일부터 진행하는 BNK 스펙 이것도 청약하시고 비츠로 넥스텍 요 기업도 청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비츠로 넥스텍 기간평가 잘 나왔나? 잘 나왔습니다. 일단 비츠로 넥스텍은 우주선 쪽에 관련된 기업인데요. 핵융합 요 단어가 계속 제 눈에는 좀 보이더라고요. 추후 핵융합 관련주가 될지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관수 예측에는 2200개의 기관이 참여했고 1000대 1의 경쟁률 의무 확약은 30%로 적당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요즘 공모주 너무 뜨겁다 보니까 이 정도 데이터만 해도 이건 뭐 당연히 청약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공모밴드 상단이 6,900원에 확정되었고 NH가 44만 주거든요. NH로 청약을 한다면은 일단 한 1.1개, 1.2개 요 정도를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대분들 전부 다 2개 이상 받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내일까지 그러면은 3개 다 청약하시면 될 것 같네요. CMTX, BNK 스펙 그리고 비추론 넥스테 요 3개 다 청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용.